자, 이전 시간 동영상이 녹음이 음성이 안 된다는 걸 방금 봤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태그 검색기 구현한 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전 시간 거를 같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매일매일 한 거 말고는 이제 다 좀 많이 사람이 좀 멍청해져 가지고 가끔가다 여기 마이크 꺼놓고 녹음을 신나게 해놓고 나중에 발견하는. 죄송합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걸 좀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약간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약간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혼돈이 있을까봐. 지금 보면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좀 잠깐.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만들기, 문제 생성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왜 속도가 중요하냐? 문제 만들기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대략 20여만 건의 예문과 그리고 필수 단어인 옥스포드 필수 단어 3,000 혹은 5,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선별을 하는데 이것이 빨리 선별이 안 되면 애들이 시험 이걸 안 그래도 공부하기를 싫어하는데 이걸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 없이 평이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 최대 대략 한 20여 초 정도가 걸린다 이거죠. 문제 선별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선별만 하는데도 20초면 문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략 한 30초 정도 생각해야 될 거야 아마.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생각날 때 USB 꼽아놓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문제 대여섯 문제 풀고 다시 또 끄고 놀러 가고 어떤 그런 반복적인 학습이 되려면 즉시 문제 생성이 돼야 되고 올바른 문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문제를 내거나 쓸데없는 문제를 내거나 이미 잘 알고 이미 다 외우고 있는 문제를 또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 낭비 없이 그러려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만요.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제 생성에서 중요도를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난이도도 모든 걸 선택을 하고 태그도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틀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겠다 했을 때 문제 생성 누르면 문제를 만드는데 문제 후보군 단어를 만드는데 171ms 걸린 거예요. 0.17초 만에 20몇만 개의 예문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뽑겠다라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되냐? 빨리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안 느리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기가 직접 단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전 만들기에서. 게다가 이게 벌크 입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벌크 입력을 장난삼아 10만 단어 여기다 넣고 돌려버렸다. 3일 정도 돌려놓고 보니까 예문이 1,000몇백만 건이 생겨있고 단어는 뭐 10몇만 건이 들어있다.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쓰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간에 뻑이 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러한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의문이다 이거죠. 그게 그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늘어나도 검색 속도는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색 속도도 조금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건데 검색 속도 늘어나는 속도는 이렇습니다. 로가리즘이다 이거죠. 어느 임계점에 딱 다다르면 확 올라가요. 근데 이걸 비교적 어느 정도 늦춰주려면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힘들다 이거죠. 자, 태그 검색. 나는 요번에 고사, 즉 고사라는 것이 들어간 태그들을 선택하고 문제 생성하겠다. 누르면 123, 0.123초 걸리는 거예요. 0.123초 맞죠 이게? 밀리초. 123ms 걸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빨리 했냐? 자, 일단 FAT, NTFS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별도의
파일 안에다가 이러한 각종 정보를 넣어놓으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해당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요렇게 딱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NTFS 혹은 FAT 즉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에다 직접 써 놓으면 각종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알아서 지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윈도우 탐색기의 이런 파일 탐색기 이것이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름별, 수정한 날짜별, 유형별, 크기별, 폴더별, 파일 이름별, 그죠? 엄청나게 사실은 이게 복잡해요. 이 탐색기를 직접 만들 수 있냐 없냐가 프로그램을 잘 만드냐, 어느 정도의 로우 레벨까지, OS 레벨까지 아느냐를 측정하는 척도인 때가 있었어요. 95년도에 윈도우 95인가? 뭐 그거 나온 적 있었죠. 그때 그랬어요. 이거를 최초로 상용 프로그램에 응용한 애들이 누구냐? 윈집이에요. 윈집. 윈집에서 이 리스트 뷰를 가지고 요런 디렉토리도 만들고 파일 리스트도 만들었어요. 이 쇼킹했었어요 이때. 이거 얘네 만들었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 바탕화면도 거대한 탐색기입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여기에 탐색기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웹 브라우저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액티브 데스크탑 뭐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 자 여기 파일을 보시면 자 최근 시험 결과 뭐 최종 시험 결과 그 다음에 맞은 횟수, 틀린 횟수, 시험 본 횟수,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관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속도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최종 시험 결과에다가 파일명을 만들 때 최초로 파일을 단어를 등록할 때 단어나 수거를 등록을 하면 아직 시험을 안 봤다, not available에 n이라는 걸로 30개를 딱 채워 놓습니다. 그래 놓고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오른쪽으로 한 칸씩 늘리면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30칸이 넘어가는 건 끝에 글자를 하나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써놨냐면 요게 그 그림입니다. 자 30개의 n이 쫙 있고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X 쓰고 여기에 있던 n 밀려난 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럼 X 여기 또 붙이고 밀려난 n 또 지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x인데 맞췄다면 또 여기에 n 하나 날려버리고, 항상 여기는 총 30개의 최근 시험 본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60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30개는 충분할 겁니다. 애들이 보통 10번 정도 문제를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큐 구조로 안 만들고 정말로 누적되는 식으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단어 시험을 맨 처음에 10번을 봤어요. 근데 5번 맞추고 5번은 틀렸어요. 자 이거 몇 점이죠? 5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더 풀었어요. 자 그래서 총 20번을 풀고 15번을 맞추고 5번을 틀렸어요. 자 우리 애들은 이 단어를 외우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못 외운 걸까요? 자, 좀 지나서 단어를 50번 풀었어요. 5번 틀리고 45번 맞췄어요. 자, 이 단어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예 안다고 봐야죠. 당연히. 자, 이 단어의 점수는 몇 점을 줘야 됩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0점이죠. 90점입니까? 모르겠어요. 90점인 것 같아요. 자, 나는 근데 이거 100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다음에 또 보지 않고 싶은 거예요. 50번 풀었는데 45번 맞췄잖아요. 이건 아는 거지. 그죠? 최근에 45번을 다 맞췄다면 처음에 몇 번 틀리다가, 자 이걸 요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어떻게 돼? 이러한 것이 구현이 가능한 거죠. 과거를 잊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틀렸던 것, 처음 외울 때 틀렸던 것들의 정보는
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데이터를 알고 있다, 이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동그라미가 많은 거죠. 이 단어를 학습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단어를 애한테 어떤 것을 외우게 할까, 시험 보게를 할까를 고민을 할 때 컴퓨터가 점수로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최근에 가장 많이 틀린 게 얘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문제를 안 푸는 거, 그 다음 많이 틀린 거, 그 다음 마지막에 풀었는데 틀렸던 거, 그 다음 배운 지 엄청 오래된 거, 시험 본 지 엄청 오래된 거, 그거를 필터링을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Q 구조로.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보면 랜덤하게 좀 샘플을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무슨 의미예요? previous라는 단어를 최근 6번 시험 받고 24번은 아직 안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최근 3개 맞추고 그 이전에는 3번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정보가, 이 단어를 얘가 배운 게 50점짜리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틀렸냐, 마지막으로 본 게. 그리고 최근에 많이 틀렸냐. 자,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 보면, 자, 요 경계선 딱 여기를 보면, 자, 이건 뭐죠? 시험 문제를 딱 한 번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어브로드하고 아카데믹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정보죠? 다 여태까지 맞췄는데 최근에 봤는데 한 번 틀린 거예요. 자, 이건 뭐죠? 다 틀리고 최근에 한 번 딱 맞은 거예요. 자, 왼쪽에서 들어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에서 30칸 넘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맨 왼쪽이 가장 최근, 맨 오른쪽이 뭐? 가장 오래된 데이터. 자, 또 쭉 내려가 보면 요 경계선. 자, 이건 뭐죠? 예전 3번은 맞췄는데 최근 3번 틀리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오겠지. 하여간 어쨌든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자,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윈도우 시스템의 파일 정렬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NTFS. 지금 윈도우 10이니까 대부분. 윈도우 10이 NTFS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레코드 판때기에다가 CD 판때기에다가 어떤 특정 정보를, 정말 리얼 파일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시작점과 끝 지점,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파일명, 크기, 뭐 무슨 종류, 뭐 어쩌고. 자, 정확한 거는 시스템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시작점과 끝 지점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NTFS에, FAT에,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에. 즉 쉽게 얘기하면 어떤 파일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라는 정보가 FAT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만든 파일의 크기는 0바이트예요. 파일 크기가 없어. 그럼 이 정보는 어디 있는 거야? 이 정보는 분명히, 정보도 분명히 바이트, 데이터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빵키로야. 어디 있다는 거야? 파일에 있는 게 아니라 FAT에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이 접근하고 처리하는 게 어디예요? FAT예요, FAT. 파일을 열어볼 필요도 없는, 파일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시험 안 본 거, 마지막에 틀린 거, 최근 많이 틀린 거, 오래전 본 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시험 안 본 거는 파일명 앞대가리가 n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파일을 정렬하면 되는 거예요. 앞대가리가 n인 거가 뭐다? 아직 시험 안 본 거예요. 자, 마지막에 틀린 건 뭐야? 앞대가리가 x인 거예요. 최근에 많이 틀린 건 소팅을 해놓고 리버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게 많은 것일수록 맨 앞대가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xxx가 있고 3번 틀렸어요. x, o, x. 자,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근에 많이 틀린 게. 자, 옛날에는 많이 틀렸던, 옛날엔 많이 맞췄던, 상관없어요. 네. 자,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래전 본 거 다시 풀어봤더니 애가
석 달 전에 외웠던 걸 다 틀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 많이 틀린 게 중요하지 이 단어 자체가 90점을 맞았던 단어다라는 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모르면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최근 많이 틀린, 마지막에 틀린 이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래전 본 건 뭐예요? 여기 파일 시스템에 보면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뭐 접근한 날짜, 파일 에이지, 파일에 대한 시간 정보는 여러 개의 타임 스탬프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만든 날짜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만든 날짜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파일명을 바꿔야 된다. 리네임 시키지 않습니다. 파일 지우고 덮어 써버립니다. 그래서 만든 날짜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놓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요. 여기에서 왜 이걸 last access time, last modified time 그거를 왜 안 썼냐면 윈도우 시스템이 이게 저기가 있어요. 캐시, 그러니까 버퍼가 있어요. 버퍼. 그래서 내가 이걸 업데이트 시킨다고 해서 바로 업데이트가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쓴다거나 뭐 집에 있는 서버에다가 놔두고 애들이 뭐 3명이다 그러면 각자 컴퓨터에서 접근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또 억세스 타임에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네트워크 버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크리에이션 타임을 가지고 우리는 따진다. 자, 그다음, 자, 이게 전 시간까지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전 시간까지의 결과물. 그냥 소스 코드는 한 줄 한 줄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중요도, 난이도 이렇게 가져오고 최근 틀린 것. 자,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여기 보시면 Shift F4, Alt Shift. 자, 최근 틀린 거, 많이 틀린 거. 잠깐만. 시험 안 본 거는 N으로, 그죠? 앞대가리가 N인 거. 그 다음에 오래된 거는 우리가 크리에이션 타임, 즉 파일이 생성된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 오래된 거를 찾아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오더바이가 가능하냐면 오래된 거일수록 윗대가리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 날짜에 컴퓨터에서의 날짜는 결국엔 저깁니다. 그 플로팅,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에 소수점 자리.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옛날이에요. 숫자가 작을수록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안 본 건 앞대가리가 n. 그 다음에 최종 시험 결과가 틀린 거는 앞대가리가 x.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거는 우리가 파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리버스 거꾸로 역소팅을 해놓으면은 그게 많이 틀린 거예요. 최근 많이 틀린 거, 최근 많이 틀린 거. 그 다음 오케이. 이거 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get files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무선순위 오고 끝났고, 그 다음에 원래 이번 시간에 하려던 게 이제 태그 선택.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걸 이어서 할 게 아니라 아까 녹음이 안 돼 있었으니까 요거를 동영상을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게 더 낫겠어. 자, 우리는 문제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속도입니다. 속도. 그리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에 있는 그 파일명 자체에 데이터를 넣는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쓰고 그러면 속도가 충분히 빨라요.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빠를 겁니다. 왜냐? 최적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걔네가 뭐 SQLite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를 쓰면 충분히 속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린. 왜? SQLite 쓰고 어쩌고 설치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리고 뭐 액세스 DB를 쓴다거나 뭐 OLEDB를 쓴다든지 뭐 어쩌고 한다. 이거 설정하기 힘들어요. 안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태그 검색 구현한 거 요거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